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험계획법의 제5강은 인류인 실험의 분석과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반복 같은 모수 요인의 해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모수 요인의 분사 분석과 해석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별량 모형의 분사 분석과 해석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5강의 첫 번째 주제는 모수 요인에 대한 해석과 실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수 요인에 대한 최적해를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값이 가장 최적인지 먼저 최적해를 추정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U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U와 결합하는 것이 AI 중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유의차가 있다 그랬으니까, 즉 유의하다고 했으니까 유의했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선정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평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적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장 FM대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죠. A의 어느 수준을 이용한 모평균이다. 이렇게 되니까 A의 어느 수준이니까 결국은 결정된 어떤 A의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 다지기 문제가 유의해졌으므로 이런 식으로 최적혜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평균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한 y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계수 루트 vy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평균치를 추정한다면 당연히 어떤 평균치의 분산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거지 데이터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y바에 대한 기대값 vy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통계에서 배웠던 시체말로 시그마 x바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y바 i가 뭐였습니까? y바 i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u 플러스 a는 땡이 없네요. 그냥 살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바 i 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풀리죠. vmu 플러스 vai 플러스 v 2바 i 땡이 됩니다. 왜요? 세 개는 각각 서로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얘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얘도 얘에 영향을 주지 않죠. 얘도 어차피 오차고 얘도 오차니까 오차들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죠. 물론 얘는 모수 요인이고 얘는 별량 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원래 모평균, 즉 모수예요. 얘는요, 모수 후보죠. 그러니까 모수 후보니까 결국은 모수란 얘기입니다. 얘는 뭐가 되죠? 별량이에요. 자, 모수, 숫자의 분산은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0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v 2바 i 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몇 개를 평균 냈습니까? 땡개 평균을 냈죠. 그러니까 이것은 r개 평균을 냈다 또는 m개 평균을 냈다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자체는 시그마 2 제곱인데 이 시그마 2 제곱을 r번패를 갖다가 되니까 r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분삼수표에서 시그마 2 제곱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v거든요. 그러니까 v 나누기 r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치의 분산, 즉
n분의 시그마 w 제곱 통계학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얘가 뭐냐면 우염 변동이니까 얘가 뭐예요? 분내 변동이니까 우염 변동이죠.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복수가 알개죠. 여기 데이터가 n개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결국은 실험계획법이라 해서 통계학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험계획법을 하다 보면 통계학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조식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적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y/i, 즉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이 y/i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쟤는 뭐 말하나 마나 그냥 y바 i 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왜 t분포를 쓰나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의 t분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계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t분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도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자유도는 대신 이번엔 뭐가 되냐면 오차 분산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반복수의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오차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 분산이 몇 개짜리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R로 나눈 틀에서 여기에 R이 들어오면 안 돼요. R-1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통계학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자유도는 얘하고 연동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류인 배치에서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두 개의 평균치 차이 검정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y바 i 땡 마이너스 y바 i 땡 다시에 대해서 푸시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ai의 평균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 ai 다시의 평균은 결국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차이는 평균치 차가 되죠. 평균치 차가 되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들어오게 되고요. 예, 여기서는 오차 분산이 무조건 오차 분산의 자유도가 들어옵니다. 즉 자유도 2니까 ln-1 또는 lr-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들의 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수준 간의 변동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반복이 땡식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시그마 2제곱 플러스 R분의 시그마 2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2제곱은 어떻게 쓴다고요? 결국 이게 V를 대신 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분의 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1-알파2의 자유도 2가 되고요. 여기는 뭐냐 하면 R분의 V, R분의 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이것들은 이렇게도 쓰거든요. R분의 2VE 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차라 그래서 리라 그래가지고 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차 오차 분산이 두 개, 차두리. 차두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터미네이터 차 아시죠? 예,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최소 유효차 검정, 즉 평균치 차이 검정은 뒤에 오차 분산은 차두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물어보면 차두리만 골라서 찍어도 맞게 됩니다. 예, 차두리. 축구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리고 모수 모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오차를 직접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 분산의 점추정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오차 분산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EV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그마 2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점추정치는 볼 것도 없이 그냥 V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번째는 이 오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차의 신뢰 구간은
결국은 3포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모분산의 검정부터 시작해서 분산 얘기만 나오면 오직 분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이 제곱. 카이 제곱은 기억나시죠?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카이 제곱의 범위가 아니라 시그마 제곱의 범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라고요? 두 개 바꿔주면 돼요. 시그마 제곱은 뭐로 나누는 거예요? 카이 제곱분의 제곱합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오차 분선의 신뢰 구하는 공식 끝났어요. 예, 시그마 제곱이 가운데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신뢰 구간이니까 쫙 뻗은 다음에 제곱합. 이게 뭐 구하는 겁니까? 오차 분산이죠. 그러면 오차의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SSE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즉 오차의 제곱합을 나누는데 뭘로 나누겠어요? 작은 쪽은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면 신뢰 구간이 되죠. 그러니까 카이 제곱의 큰 놈은 1-2분의 알파죠. 작은 놈은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죠. 자유도는요? 무조건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오차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유도 2로 나눠주면 하나의 공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극히 시험의 출제는 잘 안 되지만 혹간 출제가 되는데 뭐 이걸 위해서 공식을 악착같이 외울 수는 없는데 그냥 한 가지 팁만 알고 계세요. 어쨌든 모분산은 무조건 카이 제곱 분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원칙에 좀 더 충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초다지기 문제에 대해서 분산부도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최적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연습한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적해를 구하려면 유의한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F0가 F0.95보다 커요. 그러니까 F분포가 기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H0가 기각이 되죠. 즉 유의하거든요. A는 유의하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수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망대 특성이 됩니다. 이것이 유의하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130이 제일 크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하는 요인은 UA2가 됩니다. 그러면 U는 그대로 있고요. A2의 효과 A2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U 플러스 A2가 되면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느냐? Y바 2땡이 됩니다. 물론 X바 2땡이라고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이 Y바 2땡이니까 이것은 130을 4로 나누는, 즉 T2를 R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130 나누기 4니까 기본적으로 32.5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즉 최적해는 A2 수준이고 그때의 평균 추정값은 32.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A2 수준에서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UA2는 Y바 2땡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무조건 T분포라 그랬죠. 예, T 0.95%니까 975가 됩니다. 참고로 이 실험기계법에서는 한쪽 규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쪽 구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0.975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도는 볼 것도 없이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9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루트, 기본적으로 이 분산은 오차항의 법칙, 등분한성, 그러므로 무조건 6.944가 사용되게 됩니다. 즉 V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예, 반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반복수가 1로 같이 들어옵니다. R로 나눴죠?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개수나 V2를 나누는 개수나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이온이 실험에 가게 되면 유효반복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유효반복수란 어려운 공식을 외우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평균치에 대한 이해나 분산에 대한 이해는 똑같은 양을 학습해 가다 보면 같은 개념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구할 때 나눈 개수가 기본적으로 분산을 나눌 때 사용되는 개수와 같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Y바 2땡은 지금 32.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 0.975의 9는 수표에서 2.262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6.944 나누기 4니까
32.5 플러스 마이너스 2.98044가 되네요. 자, 이와 같이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은 무지도 따지지 말고 카이 제곱 분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카이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합이니까 시그마 제곱의 신뢰 구간은 카이 제곱분의 SS가 되죠. S 두 개, S 더블, 카이 더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더블 대 더블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시그마 2의 제곱은, 왜 내가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줄 아시겠죠? 2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한 겁니다. 자, 제곱합인데 뭐의 제곱합이겠어요? 2의 제곱합이죠. 온통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값이니까 큰 놈으로 나눠야겠죠? 카이 제곱 1-4 알파 2분의 자유도도 역시 2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 퍼 2분의 역시 2의 자유도가 되겠죠. 자, SSE가 얼마죠? 62.5네요. 62.5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카이 제곱 0.975에 자유도가 9죠. 9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62.5를 카이 제곱 0.025에 9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을 수표에서 찾으면 이 값은 19.02가 되고요. 이 값은 2.7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2 제곱은 3.286에서 23.148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차 분산의 95% 신뢰 구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문제를 미니탭을 돌려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니탭에서는 그렇게 분산 분석으로도 계산하지만 이렇게 주효과도를 보고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Y값 자체가 수준 2일 때 가장 크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적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 값의 범위를 신뢰 구간으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즉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구해봤을 때 신뢰 구간이 가장 높은 것은 수준 2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수준 1과 수준 2와 수준 3에는 표준 편차의 차이가 있는지, 즉 등분산성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한 건데요. 이 세 개의 범위가 겹치죠. 등분산성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르베뉴 검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속형 분포를 따를 때 기본적으로 p-밸류가 지금 0.05보다 크죠. 이것은 정규 분포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일단은 등분산성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항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오차항의 가정의 분석을 위해서 일단 R 관리도에다가 집어넣어 본 거예요. R 관리도를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값 자체가 전부 다 관리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은 시그마 W가 변하지 않았다. 즉 시그마 E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도 등분산의 검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신 뒤에 통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시험을 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팔자에 없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핸디캡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점수 밭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계속 공식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지겨워질 거예요. 마치 검수형은 똑같아질 건데요. 쉽게 모든 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참으면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산분석법을 학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류인 실험의 특수한 나머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인류인 실험을 소개할 때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죠.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흔히 시험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실험이 실패한 경우예요. 뭐 실험이 실패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칙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수준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준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한쪽만 한 실험을 10배, 20배로 늘리든지 그건 너무 많나요? 어쨌든 한쪽만 실험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한 수준의 실험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실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서 실험량을 늘리고 거기서 실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분산 분석, 즉 아노바 테이블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수가 일정한 경우와 달라지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T는 기본적으로 T제곱 나누기 N이니까 이것이 바뀔 수는 없죠. 예, 뭐 기본적으로 개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개수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9개잖아요.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T는 이거 합이니까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CT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제곱합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를 제곱해가지고 CT로 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변하지 않고 이거는 뭐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아고가 안 맞는다 그래서 계산이 틀려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A인데요. 이게 개수가 달라요. 즉 R1은 4고 R2가 3이고 R3가 2가 되네요. R이 바뀌죠? 그러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I 땡이니까 원래는 시그마 ti 땡 제곱 나누기 반복수 R 이렇게 했는데요. R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시그마 RI분의 ti 땡 제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4개죠. 4분의 t1의 제곱. 얘는요. 3분의 t2의 제곱. 얘는요. 2분의 t3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ct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즉 R이 다르니까 그냥 각자 나눠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VA는 아까 원래는 시그마 E 제곱. 네, 반복수 R 시그마 A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반복수 R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없네요. 왜 올 수가 없냐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그마 A 제곱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R L-1분의 시그마 AI-A가의 제곱이 되죠. 근데 모순모형에서 얘는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A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R이 다 틀리니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으로 안 들어가면 제곱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L-1분의 시그마 RI AI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딱 한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기출문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나 풀어보면서 감 잡으세요. 이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시그마 1을 풀었다. 이렇게 알면 되고 얘는 0이니까 당연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건 뭐밖에 없냐? 결국은 오차의 개수밖에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도 A는 기본적으로 이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3개니까 L개죠. 그래서 L-1이 돼요. 근데 자유도 T는 원래는 L-1이었는데 M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M-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자유도 E는요. 이게 그냥 N이 됐으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L, M-1 이렇게 공식이 돼 있었는데 역시 이것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유도 E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유도 T에서 그냥 자유도 A 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차항의 자유도도 근본적으로 그냥 있는 개수를 세 가지 계산하면 되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SST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얘만 기본적으로 시그마 ti 땡의 제곱 나누기 ri 마이너스 CT가 되고 얘는 SST 마이너스 SA니까 계산법이 달라지지 않죠. 얘는 L-1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N-1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그냥 N-L이 되는 거죠. 편하게 그냥 빼주면 끝납니다. 나머지는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반복이 일정치 않아도 분산 분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muAI라고 그랬는데요. 이 muAI라고 그러면 만약에 A2일 때가 최적해다 그러면 U 플러스 A2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묶으면 기본적으로 Y가 2땡이 됩니다. 물론 X가 2땡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Y가 2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2땡을 지금 현재는 이거 3으로 나눈 거죠. 만약에 이것이 T1땡이면 4로 나누면 되고요. T3땡이면 당연히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실내 구하는 Y바 2땡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알파 2의 오차의 자유도인데 이거는 뭐 그냥 뭐 분사분석에서 나오는 그 값을 쓰면 되는 거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V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R 다시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몇 개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3개니까 이거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T1땡이면 이거 T1땡은 4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나누겠어요? 당연히 이 값이 4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평균 나누는 개수를 분산에 같이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전혀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값이 변한다 그래가지고 식이 따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식이 아닌 거죠. 다만 차두리의 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차에 대한 거, 차두리 기억나시죠? 예, AI에서 AI 다시를 뺀 것을 평균을 추정하시오. 이건 평균치 차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Y바 I 땡 마이너스 Y바 I 땡 다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차의 실내 구한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알파 2에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이까지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VE는 같은 걸 씁니다만은 등분산이니까 예, R이 달라요. 그러니까 R이 다르니까 아처럼 R분의 2V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VE가 두 개인 건 틀림없어요. 여전히 차 둘인 거죠. 다만 R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달리 차두리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거하고 뭐 차이가 큰 건 아니죠. 이걸 차라리 이렇게 오지 말고 얘를 차라리 R분의 V 더하기 R분의 V다. 즉 표본이 같을 때를 표본이 다를 때와 공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외워두시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이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조심하는 것은 제곱합 A를 계산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최적해를 추정을 할 때 평균치의 분산을 나눌 때 그 나누기 계산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5강의 세 번째 주제는 별량 모형의 인류인 실험과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인류인 실험의 별량 모형의 경우입니다. 이 별량 모형은 기본적으로 집단 요인이나 불량 요인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대개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표준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는 어떠한 특별한 환경 변화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체크할 때 쓰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현상 파악용 진단에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품질관리 부서에서 표준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는 데 활용하시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검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별량 모형에 대해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하면요. 일단 인류인 실험에서 별량 요인은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까지가 모수 모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게 없으니까 특별히 학습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해석에서는 평균치에 관한 추정은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구조 모형에서 yij는 u 플러스 ai 플러스 eij다. 이렇게 세우지만 y바 i 땡은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량 요인이기 때문에 별량 요인은 평균을 안 따집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평균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y 바바는 있죠. y 바바는 u 플러스 a바 플러스 e 바바 이렇게 나오지만 y바 i 땡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y바 i 땡 자체가 없으니까 이 y 바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추정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평균 추정을 하지 않고요. 다만 3포의 크기만 추정합니다. 단 유의한 경우죠. 만약에 이것이 분내 변동 분석에서 F0가 유의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골치 아파진 거예요. 3포의 차이가 있다니까 표준이 안 지켜졌거나 또는 블럭 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유의할 때만 이걸 따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 A 제곱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 전체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VA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VA가 되고요. 얘가 VE거든요. 예,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VA에서 VE를 빼면 얘하고 얘가 상쇄되죠. 그러면 R 시그마 제곱 A만 남습니다. 그럼 R을 없애야겠죠? 당연히 R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VA에서 V를 빼고 R로 나눈다. 즉 무슨 얘기냐면 R분의 VA는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R 시그마 A 제곱이고 V가 시그마 E 제곱이니까 이거 약분이 되고요. RR 약분이 되니까 시그마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100%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량 요인의 3포의 추정식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 A 자기 거죠? 똑같죠? 자기 분산 지 거 자기의 분산에서 E의 분산 오차죠? E 오차 E의 분산, 오차 E 거를 빼서 뭘로 나눕니까? I 땡 반복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셈에 의한 법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산의 제곱값의 추정식은 G, 빼, 리, 땡땡. 즉 자기 거에서 오차 변동을 빼서 R로 나누면 반복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시그마의 제곱이다. 그래서 모든 별량 모형의 추정식은 무조건 집배리 땡땡입니다. 이것은 1요인이나 2요인이나 다요인에 가든 10요인에 가든 100요인에 가든 이 형이 나오기 때문에 때려잡아 죽여도 집배리 나누기 땡땡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범 파이팅!